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강의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사주 감명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주 팔자와 운세, 성격, 진로, 재물운, 운세의 변화, 시기적으로 언제 재물이 들어올 것이냐, 언제 승진할 것이냐, 어느 때가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냐, 언제부터 고기가 무리를 얻어서 바다로 들어가듯이 대운이 좋은 시기가 언젠가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갈등, 힘든 시련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희망과 꿈을 먹고 삽니다. 오늘은 여명사주가 되겠습니다. 갑인일주가 되겠습니다. 갑목은 을목은 초목이요, 갑목은 제목, 사목입니다. 죽은 나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지목이라 그럽니다. 큰 인물들이 많아요. 지도자들이라든지 특히 교육가, 성직자, 사업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격은 의욕이 많고 향상심이 많아요. 곡직격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오행적으로는 목이 되기 때문에 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성격이 좀 낙천적이고 활동적이에요. 목이니까. 근데 밑에다가 인을 깔고 앉았어요. 나무의 뿌리를 내 세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입장에서 인간관계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아전인수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할 때 요 간여지동이라 그럽니다. 자기 주장,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가치관의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나의 기준에 어긋난 내 생각에 어긋난 태도, 행동, 그걸 배우자에게서 발견하니까 말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부 생활에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하듯이 해야 돼요. 부부싸움 제발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나쁘고 기분학적으로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심어주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하듯이 내가 저 사람한테 사업과 교제를 하는데 비율을 맞춰주고 원하는 걸 줘야 되고 바라는 걸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부부 생활을 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지 말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내지 말고 그저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성질을 내면 웃으세요.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 간여지동은 부부생활에 갈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간여지동이면은 그러면은 재혼 2번 결혼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력이 많아요. 소유욕. 그 의처증, 의부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갑인일주는 수양을 많이 해야 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뭔가 자기가 반성도 하고 인생에 있어 자기의 문제점이 뭔가를 발견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양이라고 하는 걸 하질 않아요. 여명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자 사주는 항상 처음에 볼 때 남자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남자 운이 어떠냐, 여자 사주를 볼 때는 첫째 남자를 보는 겁니다. 요 갑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갑의 날에 남자는 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축석에도 금이 있어요. 암장에. 그러니까 이건 어린 시절이거든요. 이건 청년, 장년, 말년 아닙니까? 그 젊은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남자가 하나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요 남자가 관에 와 있어요. 시에 와 있어요. 시에 와 있는데 밑에 맨 목과 화가 있어요. 인호화가 되고. 다만 여기에 근을 하고 있습니다. 충에 토생금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남편이 금인데 밑에 불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 여성은 남편을 갖다가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금은 뭡니까? 화가 녹이잖아요. 남편을 용광로 같은 불에다 태우듯이 피곤하게 해주는 그런 여명의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녀지동에.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원만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타난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사주 감명의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갑기토가 있어요. 이게 중정지합이에요. 점잖아요. 젠틀하고. 비록 뭐 인호가 이렇게 갑기토가 되어 있으면 이게 목이 토로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금은 남자가 아니에요. 식신상관이 돼버려요. 바로 요 목이 요 인이 남자가 되는 겁니다. 목극토로. 비견겁이 관으로 바뀌었어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관이 화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게 될 때는 갑기토가 일주가 목이 토로 바뀌어서 나무가 남자가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부부 화합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갑기토가 풀리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운에 그러면서 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갑기토가 풀려버려요. 그럼 목이 되면 금이 남자가 되는 겁니다. 금이 남자가 되는데 피곤하게는 불이 좌우충을 만나서 불을 꺼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대운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 불이 꺼져가지고. 그리고 비견금은 요 대운에 있어서는 목이 남자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이 남자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만이 풀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대운과 세운의 흐름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주 통변의 어려운 건 뭐냐? 천간의 합과 충, 지지에서 합과 충,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해서 판단하는 게 사주 감명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목극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갑지가 합이 되다 토가 되거든요. 토가 되면 요 수가 재물이 돼요. 그 재물이 되면 요 수가 뭐가 됩니까? 재물이니까 재물운이 좋은 부자 사주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재물이 좋은 부자 사주인데 갑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갑대운이 들어오면 요게 인수로 바뀌어 버립니다. 갑대운이 들어오면 토국수 수가 말하자면 수가 되면은 화가 재물이 되기 때문에 아래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요런 변화의 이치를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요 충이 있어요. 그럼 요 경우에는 술자가 들어오면은 축술미, 삼형살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대운에서 여기 술대운이 들어와요. 근데 운에서는 좋은 대운이지만은 축수미 삼형살에 들어오게 되면 수술할 일이 생기거나 관제 구설이 생기거나 손재수가 생기거나 이런 요소가 나옵니다. 요 축술미 미가 있을 때는 충미가 있을 때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대운에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제 운세 흐름을 보게 되면 미월이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초년부터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금이 들어와서 좋지 않습니까? 금수쌍청에 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운세의 흐름이 요게 토가 되면은 토생금이로 되거든요. 이게 합이 아니면은 금이 관이 돼가지고 공부를 잘할 텐데 이게 갑기 토가 됐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돼요. 그 식신상관에 들어오면 공부운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술이 들어오거든요. 인호술 화가 되거든요. 요때는 공부 잘한다고 봐야 돼요. 요게 갑기 토가 됐으니까 인호술 화생토 인수가 들어오거든요. 내 14, 24살서부터는 공분이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기토가 갑기토가 돼 있으니까 여기 개해대운이거든요. 여기 재물운이 좋습니다. 내 14, 24, 34 요때 재물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갑기토의 토국수가 되기 때문에 수는 뭡니까? 요 목을 생해 주거든요. 그 결혼운도 좋다고 봐야 돼요. 요 수가 갑자년이 들어오게 되면 갑이 살아나서 목이 되고 또 남자운이 좋으니까 남자운이 좀 대운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 금이 뭡니까? 남자가 오가 좌우충이 돼가지고 불을 제거해 주니까 부부 화합하고 좋다고 봐야 되겠죠. 요때 축대운이 들어오면 뭡니까?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용신이 들어오니까 대발한다고 봐야 되고 재물이 창고문이 열리니까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몸에는 우리에게 개인에게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신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재판이라고 소송을 해서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진 사람의 영혼이 영파로 나를 갖다가 해를 입히는 거예요. 부모가 적선하고 착한 을 해야 자손이 잘 됩니다. 부모가 악행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게 되면은 자손한테 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건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가짐을 자비심을 갖고 동정심을 갖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가깝게 사귀다가 오해가 생겨 헤어지더라도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멀리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 때 운이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사주 갑인일주에 대한 사주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